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오는 27일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년이 되는 날입니다. 휴전 이후 한국은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민주주의 국가이자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부상한 반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불량 국가이자 세계 최빈국으로 추락했습니다. 이런 한국과 북한의 격차는 무엇 때문이었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미국 정부의 국빈 방문 초청으로 이뤄진 미한 두 정상의 백악관 만찬.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전쟁 이후 한국은 번영하고 존경받는 국가가 됐다며 한국의 위상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Mr. President, through courage and hard work, is one of the most prosperous and respected nations in the world, is testament to the boundless possibilities our people can achieve when we do it together. 앤드류어 미국 가톨릭대 정치학과 교수는 한국과 북한은 같은 국민이 분단 이후 서로 다른 정치 체제를 채택해 극명하게 다른 역사적 결과를 냈다면서 남북한의 차이를 결정지은 핵심 요인으로 전쟁 직후 미국과 소련의 역할을 꼽았습니다. 한국은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한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 통제경제를 도입했고 이어 60년대와 70년대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수출주도형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한국 경제가 크게 도약했다며 이것이 한국의 번영을 가져온 결정적 선택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도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는 한국이 수출주도형 경제를 추진하고 북한은 스탈린식 계획경제를 추진한 데 따른 결과라면서 특히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로 경제적 번영을 막는 일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uclear program has distorted the internal policy making, and it's distorted the willingnes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engage in economic trade and development and investment with North Korea. And the choice to continue to go down the nuclear road has really inhibited their ability to pursue a different kind of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도 북한은 완전히 실패한 국가라며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우선시하는 김정은의 정책 결정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이 미국 동맹 체계의 일원이라는 점이 한국 발전에 도움이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Defense commitment of defending South Korea in the form of the alliance treaty and the actual physical presence of U.S. troops standing in harm's way, thus sending a powerful message to Pyongyang, don't even think about starting another war. We might then just not only fight, but march right into Pyongyang and end your regime. That implicit message made credible by the physical presence of U.S. soldiers stationed in South Korea. Of course, the primary credit goes to the people of South Korea for building the country that South Korea is today. But I do think it's true that being part of the U.S. alliance structure was helpful to South Korea's development. As part of a free trade architecture built after World War II that supported Korean industry, part of a military alliance that helped protect Korea, keep it secure.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국과 북한의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생존의 벼랑 끝에 있다면서 앞으로 북한 정권이 군부에 자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경제난 속에 허덕이는 주민들을 계속 방치한다면 내부 불안정과 정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제사회는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과 유엔군 참전의 날에 앞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참전국 대표단과 함께 한국을 방문한 룩셈부르크 참전용사를 만나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5일 한국 대통령실로 올해 92세인 룩셈부르크의 참전용사 레옹 모아옌 씨와 가족을 초청해 6.25 전쟁 정전 7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에 한국을 장시간 비행해와 주신 데 대해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모아옌 씨가 강원 철원에서 전투를 벌였던 사실을 언급하며 총상을 입고 일본으로 후송된 뒤 치료를 받고 다시 참전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2번이나 참전을 결심한 모아양 씨에게 거듭 감사를 표했고 모아양 씨는 왼쪽 다리에 뼈 관통상을 입어 입원했었다면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많은 것이 생각난다며 당시 참혹했던 상황을 전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북핵 수석대표가 25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24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3국 수석대표들이 전날 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지역과 세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임을 지적하며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석대표들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굳건한 미한 연합방위 태세와 미한일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3국 수석대표들이 중국 고위급 인사 방북 등 관련 동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4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인 리홍중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당 및 정부 대표단이 북한이 전승절로 부르는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 경축 행사에 참석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중국 정부 대표단이 한국전쟁 정전협정을 이른바 북한이 부르는 전승절 경축 행사에 참석한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중북 간 교류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 관련 사안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중국 측이 이번 방북 때 북한의 도발 자제나 한반도 평화 안정에 건설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 같은 입장은 항상 그렇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외교부 당국자도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연방군사대표단이 전승절 즈음에 북한을 방문한다는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대해 정부는 러북 간 교류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 관련 사안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러북 관계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북핵 6자회담 당사국을 구성으로 하는 반관반민 성격의 연례 대화체인 동북아협력대화가 미국에서 열렸지만 북한은 불참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24일부터 이틀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열린 제31차 동북아시아협력대화에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의 외교 국방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러시아의 학계 인사 등이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동북아 안보 정세 평가와 한반도 신뢰 구축 및 위기 관리 방안, 미중 경쟁, 우크라이나 위기, 동북아 지정학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의견을 교환한다고 전했습니다. 동북아시아협력대화는 캘리포니아 대학 산하 국제분쟁 및 협력연구소가 한국과 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 영내 주요국 관료와 학계 인사들을 초청해 동북아 지역 안보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포럼으로 북한도 2012년과 2016년에는 참석했지만 올해는 불참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